톨캣이야. 이번엔 살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경험담 10가지를 모아봤어. 그럼 시작할게. 첫 번째 이야기.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작은 피자 가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은 오래된 쇼핑몰의 푸드코트에 간 적이 있었어. 우리는 각각 페페로니 피자 한 조각과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메뉴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더라고. 우리는 할인해주는 날인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얘기 좀 하다가 자리를 떴지. 그로부터 약 30분 뒤 우리 둘 다 호텔 로비에서 잠이 들었는데 1시간쯤 지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어.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푸드코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 들렀던 피자 가게의 새로운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. 푸드코트 반대편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아까 우리에게 피자를 서빙했던 남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청소부는 피자 가게 근처에서 어들러진 것을 치우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었어. 두 번째 이야기. 내 여자친구는 목류병이 있어. 특히 여친이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더라고. 도쿄에서 돌아온 첫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. 표정이 무표정하고 초점이 없었지. 난 정말 놀랐지만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어. 그런데 여친이 그냥 거기 서서 나를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.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. 여기서 나가야 해. 그들이 우리를 찾으러 오고 있어. 그 말투가 너무 음정 변화 없이 기계같이 말해서 여친 목소리 같지 않더라고. 그때 난 여친이 목류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. 내가 자러 가자 라고 말하고 나서야 그녀는 돌아서서 침대로 가더라고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소름 끼쳤어. 마치 순간 그녀가 귀신이라도 들린 줄 알았지. 결국 그날 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잤어. 세 번째 이야기. 언젠가 친구랑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. 친구가 고딕 뱀파이어 채팅창에서 어떤 사람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위치랑 집의 모습을 마치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더니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. 실제로 우리는 창문 옆에 앉아 있었거든. 우리 둘 다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밤을 샜어.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때 기분은 진짜 소름 끼쳤지. 지금도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는지 의문이야. 네 번째 이야기. 난 15살이었고 지역 슈퍼마켓에서 델리코너 직원으로 일하던 때였어. 어느 날 가게에 단골이던 어떤 나이 든 남자가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더니 거대한 테디베어였어. 근데 더러워 보이고 다리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거기에 거대한 검은 옥수수가 삐져나와 있더라고. 매니저가 경찰을 부르고 그 남자를 가게에서 쫓아냈지. 하지만 한동안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봐야 했고 몇 주 동안 정말 불안하게 지냈었어. 다섯 번째 이야기. 그때가 밤이었고 나는 내 방에서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를 듣고 있었어. 갑자기 계단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잠옷을 입은 아빠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. 나는 아빠 잘 자 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쓱 들어가더라고.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다시 내 할 일을 했지. 그런데 대략 30분 뒤에 또 계단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외출복 그대로 입고 있는 아빠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 뭐하고 놀았는지 물어봤어. 나는 순간 하얗게 질려서 얼어버렸지. 그 일은 지금까지도 설명할 수가 없어. 그때 아빠가 집안을 전부 확인했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. 우리 집은 원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후로 혼자 집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여섯 번째 이야기. 내가 10살쯤이었을 때 밤에 창문을 열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.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창문 밖에서 정말 섬뜩한 웃음소리를 내는 거야. 마치 내 바로 옆에서 웃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. 너무 무서워서 아래층에 있는 가족들에게 뛰어내려갔지. 몇 년 뒤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소름 끼치는 노인 이웃을 발견했어. 그 이후 몇 차례 경찰을 불러야 했고 한 번은 그 노인이 우리 집 개를 쏴서 아빠가 그를 때려 눕힌 적이 있어. 그때 그 노인이 하고 웃었는데 난 그날 밤 들었던 웃음소리가 이 노인의 웃음소리와 같다는 걸 깨달았어. 마치 공포영화 속 악당들처럼 악의와 증오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웃음이었거든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쳐. 일곱 번째 이야기. 난 내 친구랑 자주 서브웨이에 갔었는데 어느 여름에 우리가 평소처럼 서브웨이에 갔을 때 얘기야.
한 노인이 혼자 부스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더라고. 우리는 샌드위치를 들고 그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노인 쪽을 보고 앉았고 친구는 나를 마주보고 노인은 등지고 앉았어. 그러자 노인이 자꾸 친구를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지. 친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했어. 친구가 돌아보자 노인은 다시 샌드위치를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더라고. 우리는 좀 불쾌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수다를 떨었어. 며칠 뒤에 우리는 다시 서브웨이에 갔는데 창문 너머로 그때 그 노인이 서서 친구를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. 직원들이 경찰에 전화했지만 노인은 차를 타고 도망쳐서 경찰 호출을 취소해야 했지. 다음날 우리는 다시 그곳에 갔고 직원들에게 그 노인을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어. 그리고 우리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인이 나타나더니 친구의 몸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. 나랑 친구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. 난 갑자기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내가 먹고 있던 뜨거운 미트볼 마리나라 샌드위치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. 뜨거운 소스가 그의 눈에 들어가서 그는 잠시 앞을 못 보고 비명을 질렀지. 모두가 충격으로 얼어있는 사이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노인의 턱에 한 방을 날렸어. 내 펀치가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레날린 효과는 정말 미친 것 같아. 결국 그 노인은 체포되었고 우리는 그 후로 그곳에서 몇 번 공짜 샌드위치를 서비스로 받았어. 8번째 이야기. 어느 여름날 밤 1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은 주무시고 난 지하실에서 편하게 누워 채팅 앱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. 그런데 갑자기 스토커 친구 314라는 아이디로 난 너의 집 앞에 있다 라는 메시지가 왔어.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대화가 이어져서 나는 그 사람을 차단해버렸고 금방 잠들었어. 다음날 아침 아빠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려다가 우리 집 입구 아래에 금색 트럭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대. 아빠가 입구 쪽으로 나가자 트럭은 급하게 도망쳤고 아빠도 급히 쫓아갔지만 결국 사라져버렸대.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풀밭에 누군가의 발자국도 많이 찍혀 있던 걸 발견했지. 난 무서워서 그 채팅방 사건을 부모님한테 말하는데 며칠 걸렸어.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쳐. 9번째 이야기. 어느 날 밤이었고 15살 소녀들이었던 나랑 친구 2명은 그날따라 엄청 용감한 척하면서 집 근처 숲속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 적이 있어. 이 길은 대충 150m 정도 되고 어둡고 외진 곳이었고 우리 셋이서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었지. 그 길을 절반쯤 걸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더니 다른 친구까지 넘어뜨렸어. 나는 너무 놀라서 그냥 달리기 시작했는데 20걸음쯤 가고 나서야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.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두 친구가 땅에 엉켜있는 사이에 그 옆엔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무정하게 서 있더라고. 내가 너희 괜찮아?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숲속으로 달아나더라고. 너무 무서워진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지. 몇 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우린 어리고 바보 같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. 그게 무서운 상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. 몇 년 뒤 그 길에서 어떤 여자애가 낯선 사람에게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어. 나는 우리 일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.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가로등이라도 설치하자고 제안했었다면 분명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야. 요약하자면 숲속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가 내 친구들을 붙잡으려 했던 무서운 일이었지.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려 해도 아직 잘 안 돼. 10번째 이야기. 나한테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. 며칠 전에 내 여자친구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수업을 들으러 갔지. 트럭에 기름이 별로 없어서 엄마 차를 빌려 타고 갔고 수업 중엔 항상 휴대폰을 꺼두었어.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내 친한 친구한테서 보이스메일이 와 있더라고. 들어보니 다짜고짜 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여자친구하고 있었다고 비난하는 거야. 무슨 소리인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.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를 찾으러 집에 왔었다는데 여자친구는 내가 엄마 차를 타고 수업 갔다고 알려줬대. 화가 난 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다가 드디어 받았을 때 친구는 자기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 집 마당 안에서 나를 봤다는 거야. 그래서 창문으로 나에게 소리쳤는데 갑자기 내가 도망가더래. 내 친구가 집안을 찾아봤지만 나는 없었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맹세코 학교 수업에 갔었다고 설명했어. 처음엔 여자친구가 친구랑 바람이라도 피웠나 싶었는데
그녀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친구가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. 2주 후에 아빠가 집 옆에 있는 풀숲 근처에서 불법 약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일이 있었어. 전체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가 본의 아니게 내 여자친구를 나의 도플갱어로 추정되는 마약상으로부터 구한 것 같아.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경험담 10가지를 들어봤어. 어떤 이야기가 제일 소름이었어? 난 푸드코트 얘기가 소름이었어.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줘. 재미있었다면 구독,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. 안녕.